이번 시간에는 도형을 활용해서 슬라이드를 만드는 걸 실습해 볼 텐데요. 저희 슬라이드 옆에 옆에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원하시는 색깔, 주로 쓰는 색깔 한 3개 정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주 쓰는 글씨체를 이제 글씨체 굵기별로 나열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슬라이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간단한 실습을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눔 스퀘어 AC를 이제 기본 글꼴 그리고 이제 굵기 글꼴로 이렇게 나누어서 표시를 해뒀고요. 이제 파란색과 더 진한 남색에 가까운 파란색을 사용해서 장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호도 조사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고 차트로 나타낼 때 보통은 차트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도형 기능을 활용해서도 얼마든지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차트에는 없는데 이제 도형으로 만들면 훨씬 잘 보이는 차트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장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템플릿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색깔을 가져와서요. 이 색깔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목 페이지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제목은 많이 보셨던 형태 중에 하나이겠지만 이제 오른쪽에 이제 제목 표시줄을 두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부제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임의로 파워포인트 디자인으로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시키고 사실은 제가 글씨 크기별로 이제 오른쪽에 배치하지 않고 디자인만 둔 이유는 우리 글씨 크기를 조절하는 쉬운 단축키가 있죠. 그래서 그 단축키를 사용해서 이제 조절을 해볼게요. 이따가. 네, 그래서 나눔 스퀘어 AC는 여기는 이제 더 큰 제목을 써야 되기 때문에 도형을 이용한 선호도 조사 한번 해볼게요. 도형을 이용한 선호도 조사. 네, 그래서 우리 크기를 조절하실 필요가 있는데 크기는 컨트롤과 대괄호를 누르시면은 이제 옆에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서 이제 크기를 맞춰서 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 정도 크기가 가장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Alt를 이용해서 이제 드래그를 하시면 더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제 기억해 두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은 네, 꽤 제목 같은 페이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네,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형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도형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삽입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으로 이제 삽입을 하셔가지고 기능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이제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메뉴 축소 이렇게 이제 기능이 있는데 도형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제 아래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창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미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비활성화로 이제 떠 있죠.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이렇게 이제 도형을 이제 삽입하실 수가 있는데 선호도 조사에 어울리는 이제 도형은 삼각형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일단 정삼각형 형태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크기를 맞춰야 되는데 근데 이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색깔과 이제 크기를 몇 개를 넣으실지에 따라서 이제 장표가 완전 디자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5개를 넣는 경우에는 5개에 맞추셔야 되겠고요. 그죠? 4개 넣는 경우에는 4개에 맞추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4개에 한번 맞춰 볼게요. 그래서 이 정도의 크기를 만들고요. 네. 색은 나중에 지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쉬프트와 이제 드래그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이제 같은 모양의 이 삼각형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4개로는 약간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만약에 이제 4개가 되려면 더 커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네. 이 정도의 크기로 이제 만들어 줍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간격이 이제 맞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해 주시고요. 네. 조정을 해 주신 후에 색깔을 당연히 바꾸셔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테마 색깔을 이제 남색과 정말 진한 남색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 두었는데 이거를 스포이드 기능을 활용하셔서 이제 가장 어두운 계열에 이제 나타내고 싶으신 색을 스포이드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오른쪽 색을 쓰고 싶은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색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보니까 근데 각 도형에 테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두리가 있을 때는 이제 테두리 없음, 윤곽선 없음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삼각형들도 같은 계열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선을 맞춰서 이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색으로 지정을 하신 후에 이제 다른 채우기 색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면은 이 오른쪽 커서를 이용해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의 레벨을 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색깔을 먼저 주시고 색깔에 대한 레벨을 이제 다른 채우기 색에서 주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이 등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점점 이제 진해지는 형태의 이제 것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또 오른쪽 색깔로 한번 줘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색깔을 이제 다른 스포이드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쓰시면은 점점 이제 진해지는 계열로 이제 어느 정도 색깔 톤을 맞춰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활용해서 도형의 색과 선을 바꿨는데 이제 원래 메뉴 같은 경우에는 도형을 클릭하면 생성되는 도형 서식 메뉴에 이제 그 색을 바꾸는 도형 채우기, 뭐 윤곽선 등의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형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네, 이제 그 삼각형별로 이제 그 항목 이름을 달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원래 글씨체에서 가져오시면은 편하게 이제 글 상자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정렬을 하시고요. 가운데 정렬을 한 상태에서 이제 이름을 적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A 지역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뭐 네, 이렇게 해서 B 지역, C 지역, 그죠? 그리고 D 지역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레벨을 이렇게 달아 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B지역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50%인지 60%인지 70%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높이를 정하셔야 되는데 이 주황색 버튼은 이 삼각형 꼭지점의 이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쓰시면 안 되고요. 오른쪽 이제 대각선 부분을 활용하셔가지고 크기를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높이 올리실 수도 있고 이렇게 내리실 수도 있는데 한번 이거를 해볼게요. 네. 이거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그죠? 높이신 다음에 이제 몇 %라고 적어 주실 수가 있고요. 뭐 이거를 이제 낮추실 수도 있겠죠. 이 지역은 낮으니까 낮출 수도 있고요. 여기도 이제 높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D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크기는 맞춰 주셔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쓰시고 이제 위에다가 몇 %인지 반드시 써 주셔야 돼요. 좀 내리시면은 %를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는 하나만 써볼게요. 이런 거 쓰실 때 오른쪽에 이렇게 글꼴을 다 상자를 가져왔기 때문에 쉽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위에 달아 놓으신 다음에 이제 50% 이걸 몇 %로 줄까? 70%로 한번 써볼게요. 네. 7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할, 나머지는 같은 방식으로 작성을 하시면은 한눈에 들어오는 이제 그 슬라이드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